실제 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주말 사이 쏟아진 뉴스들에 우리 시장 정말 파랗게 질린 오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이제 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란 역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 폐쇄라는 이런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강대강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에 더욱더 불안감 커져갔습니다. 불안감은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유가가 장중 $100 또 한 번 돌파했고요. 환율은 무려 17년 만에 1,510원을 돌파해서 1,51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여파들이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금 좀 고개를 들게 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 코스피는요, 오늘 좀 올해 들어서만 6번째, 또 3월 들어서는 4번째 매도 사이드카를 마주한 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험회피 심리를 넘어서 현금 확보 수요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 대규모 투매 물량 쏟아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이 7조 원 가까이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기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 개인들의 이런 7조 역대급 매수세라고 합니다. 이 매수세가 그동안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회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반영이 된 건데 과연 괜찮을까요? 이 7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과연 이번에도 좀 통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본격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 볼게요. 오늘 코스피 5,58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중에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갔고요. 결국에 6% 하락한 5,405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됐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볼게요. 코스닥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5.56% 하락한 1,096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정말 개인 홀로 7조 원이라는 역대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을 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면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홀로 시장에 대응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에 좀 장바구니에 갔을까요? 가장 먼저 담은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 이 로보틱스라는 미래의 성장성을 겸비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목한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지정학적 불안 다시 고조되면서 외국인들 방산주에 주목했네요. L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자 외국인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 생명, 보험과 지주사로 쏠렸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랭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지수가 무너져도 갈 길 간다라는 이런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집중해서 오늘 효림로봇과 SPG, 파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갈게요. 네, 기관 오늘 반도체 색채가 좀 진합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그리고 ISC와 DBIT, 이오테크닉스까지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반도체 소부장이 더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삼양식품, 면비디아라는 별명도 붙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었는데 삼양식품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주도 다시 한번 주목받은 모습이네요.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믹스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네,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오늘 장중에도 강했던 종목이죠. TMC, AI로도 또 유가 상승으로도 수혜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일홀딩스, 또 애플 지금 폴더블 폰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BH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재생주들이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SK 오션플랜트 강했는데요. 애프터에서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 랭크돼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요. 한텍과 현대힘스 그리고 도우라인텍과 반도체주 ADD 테크놀로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볼게요. 네,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SK 오션플랜트 거래량 실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약세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실린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 E&A도 오늘 장중에서 계속 강했죠. 거래량 상위 실리면서 애프터에서도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TMC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 신작 출시가 금요일에 됐고 사실 그 전에 조금 주가가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조금 혼조세의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대명에너지와 한텍, 성우하이텍까지도 랭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분석을 해볼지 급등수사본부에서 수사해볼 내용들 많을 것 같은데요.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그 와중에 개인은 또 7조 원이라는 역대급 매수세를 보여준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는요. 국내 증시 자체 악재 없다입니다. 자체 악재 없다. 그래도 불행 중 좀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개인들의 이 기록적인 매수세 그렇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일단 저는 항상 강조해왔던 부분들이 우리 시장 자체에 악재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에 같은 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동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언제든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변동성을 확대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변동성이 또다시 확대되고 나니까 많이 아프네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에 이런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권에서 지수 1만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정치권에서 나온 건 나온 것이고 사실 지수 7,500까지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JP모건에서 지수 8,500을 새롭게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말 새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가량이 좀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이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지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중동적 문제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시장이 뒤숭숭하고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지금 다 내릴 만큼 다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도에 동참하시게 된다면은 사실 투매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보면은 사실 얼마 전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본다면 시장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만 또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니까 정말 빠르게 종목들이 정말 아주 무거운 종목들, 대형주들도 급등주 이렇게 뭐 오르는 식으로 정말 탄력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시장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금씩만 더 버텨보자라는 이런 얘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또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장 다시금 가격 매력이 또 다시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 뭐 지나고 보면은 항상 우상향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안 좋을 때가 어찌 보면은 최고의 또 절호의 기회가 좀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뭐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언제 물을 타지, 언제 비중을 확대하지,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나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장 중심에 있을 섹터, 가장 또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괜히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내일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심에 있을 섹터, 저는 반도체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낙폭이 확대되는 종목이 있다? 뭐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낙폭이 과하다? 오히려 그런 쪽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정말 저울질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외 악재에 따른 변동성이지 우리 국내 증시 자체에는 조금 어떤 악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슬퍼할 새가 없다. 우리가 어떤 좀 타점을 노려볼지 분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주하게 저희도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볼게요. 다음은요, 오늘 시작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네, 부각되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지금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 때문에 이 플라스틱 원료가 나프타라고 하네요. 네.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좀 걸렸대요. 그래서 뭐 화장품부터 과자 뭐 이런 식품에도 지금 포장지 대란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부각 받은 게 바로 탈플라스틱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슈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 쏠림에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사실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여요. 원래 그 테마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때그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치는 다 있으실 테니까. 하지만 내가 치고 빠지는, 손발이 좀 느리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 뭐 지금에야 뭐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세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이게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오늘 뭐 급등을 했다? 하지만 잠잠해지면은 급락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조심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뭐 중동 쪽 이슈 진짜 이것저것들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나프타, 뭐 석유화학의 기초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라스틱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급등을 하게 한다라는 것, 뭐 기사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쓰이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닐, 그렇죠? 뭐 포장재 이런 겁니다. 또 라면 봉지 이거 못 만들어서 라면을 못 만든다는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이제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이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 그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재생 원료라고 할까요? 이 부분과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재생 원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원료에 비해서 많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그동안에는 탈플라스틱 외쳤습니다만은 그쪽 종목들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원료 가격이 뭐 비슷해져 버리니 이제는 뭐 재생 원료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또 반응하게 이르렀죠. 물론 지금 그래요. 플라스틱 원료
급등하니까 당연히 급등하면은 제품 가격이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대체재를 또 우리가 찾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대체재들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는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반응을 했는데 일단 종목들을 일단 살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에코플라스틱 대표적인 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 부품, 범퍼, 플라스틱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이 반응하니까는 이런 그 급등세를 나타낸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는 뭐 삼육물산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상가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뭐 하는 종목이냐면은 우유라든지 주스, 뭐 팩 같은 거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대체재죠. 대체재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상한가를 나타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세림 BNG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등세를 나타냈죠. 뭐 20%가 넘는 탄력을 나타낸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뭐 포장용 뭐 플라스틱, 소위 말해서 화장품 용기라고 할까요? 네. 이걸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상가 간 종목들을 보면은요.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볼게요. 네,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상한가가 풀리면서 살짝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거는 살짝 많이 안 눌렸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하기에는 사실 껄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삼육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탄력을 나타내고 눌림을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손발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런 눌림에서 잡아서 다시금 이제 상한가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주들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손발이 빠르고 트레이딩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칫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좀 완화된다 싶으면 다 대거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이 좀 자신 있는 분들만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나는 정도를 달리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말 그대로 정도를 달려야 됩니다. 이게 완화됐을 경우 정상적인 시장이 됐을 경우 회귀했을 경우 어떤 섹터가 반응하는 차라리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뭐 그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손바꾸듯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에서는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도 섹터는요, 그래도 믿고 보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도 좀 믿고 봐도 되는 건가 싶은데, 사실 제가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뭐,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4월에는 뭐 또 지금 실적 발표도 있고, 5월에는 뭐 단일 종목 ETF 2배? 이르면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해소되지 않는 악재가 있다 보니까, 좋다 해도 이게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도 반도체예요? 네. 일단 네. 이렇게 보셔야죠.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동적 이슈를 죄송합니다. 중동적 이슈를 면밀히 여러분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전히 뭐 진행형이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탑 플라스틱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또 유가 관련주들 괜찮습니다. LNG 쪽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 없어 손발이 느려 하시다면은 오히려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이들 쪽으로 집중하셔갖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이제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믿고 가야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반도체 좋다는 것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죄 없이 중동적 이슈 때문에 좀 변동이 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고 사실 뭐 디램 가격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 2배로 올렸잖아요. 근데 중동 때문에 또 오히려 30%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2분기 공급가액이 2배 올려졌어요. 도로 HBM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먼저 물건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실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 200조 얘기가 나오고요. SK하이닉스 185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줄줄이 지금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은 주말세인가요? 투자이익이 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110조 투자이익을 한다. 그렇다면 뭐 장비주들부터 해서 소재 쪽으로부터 해서 이쪽 종목들이 또다시 붐이 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보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변동이 확대되고 주가가 눌린다? 지금 어찌 보면 매수하기 참 조로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정세를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좀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다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다? 가격 매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낙폭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또 오늘 보니까는 뭐 에이지테크놀로지라든지 또 EST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한번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둔다면 훗날 더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다. 이 조정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가격 매력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반도체주 접근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인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개해주신 종목이죠. 한국 PIM 무려 131.4%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나노팀 77.3%, 또 SNS텍, 다날 역시 좋은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38.6%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저희 멋종목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또 유독 위원님이 짚어주신 종목들의 탄력이 좀 눈에 띄는데 3월 10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펩트론인데 벌써 25.5% 수익률 달성 중이거든요. 이 종목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시장이 좀 뒤숭숭하면 좀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섹터이기도 하죠. 또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느냐? 19111 관련, 뭐 투자 이슈, 투자 유치 관련 이슈 있고, 또 협업 관련 이슈들 좀 있기 때문에 뭐 시장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실게요. 네, 여러분께 그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3월 9일자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뭐 시장이 뭐 변동성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쭉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35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를 35만 원 제시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상승 과정 넘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돌파를 했죠.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넘는다? 비중 절반 정도를 좀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 변동이 뭐 시장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절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뭐 양봉이 들어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 중간 정도의 가격 혹은 시가 정도의 가격을 여러분께서 그 지켜줘야 하는 마지노선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3만 원 정도는 딱 설정하시고 이 위에서는 보유, 깨지면 추가적으로 그냥 매도 전략이라든지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은 33만 원이 아니라 더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33만 원 딱 기억하시고 이 위쪽에서 한번 보유 관점 한번 유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펩테론 33만 원 기억하자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하나 시장과 달리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RG노믹스입니다. 3월 17일 정말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벌써 15.3% 수익률 기록 중이에요. 이 종목도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지난주에 네. 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멘텀이 똑같습니다. 뭐 펩트론과 뭐 비슷한 뭐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도 뭐 19112와 뭐 협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시겠습니다.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뭐 종목입니다만은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장 즈음에서는 급등을 나타냈었고, 뭐 충분한 또 이제 기간 조정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이 종목은 제가 목표 주가를 25만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고 5일선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관찰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방송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매일 출연하면은 이들 종목에 대한 AS 수시로 한번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톡 QR코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에 또 바로 입장이 된단 말이죠.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매수는 매수인 것이고 이걸 어떻게 또 대응해 가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오셔서 이런 부분들 AS도 받으시고 대응적인 부분들에 대한 팁 또 한번 얻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과 알지노믹스 이달 얼마 안 됐습니다. 이달 초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고요. 저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앞서 반도체 좋다고 했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서 선정을 좀 했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이펙트라는 녀석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패키징부터 해서 테스트까지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지난해 실적 흑자 전환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흑자. 근데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또 선행지표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런 선행지표들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올해 또 내후년까지도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후반부터 좀 돋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는 조금은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좀 제한된 등락들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오늘과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계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좀 이런 모습들이 또 레벨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자리 좀 조정을 준다, 누림을 준다, 지금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여러분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500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위든 또 아래든 흐름 보면서 또 AS 드릴 거예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은 좀 계속 흑자 낸 기업보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업에 더 눈이 가게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이펙트 목표가 1,500원 가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충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MTNW 김대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정말 파랗게 질려버린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의 좀 매수세도 역대 규모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여러분께 희망 고문 드리기 위해서 그래 내일은 반등 줄 거다 이런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네. 시장은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큰 폭의 전체 종목이 하락한 것은 오늘로서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장은 기존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 지수에 대한 하락 우려보다는 종목의 흐름이 바뀌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체 매매라든가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주요하게 그 마무리가 된 상품의 움직임 중에서 미 채권 수익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의 지표가 되는 상품이죠. 이 상품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4.4%까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3.9%가 저점이었고요. 4.3%가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죠. 박스를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으로의 진행 단계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가정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오늘 매도를 강하게 보여줬지만 당분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부분 진행하는 형태로의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잔고가 33조 원입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 추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신용잔고가 오늘 주가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내일 장부터 장 초반에 출회가 되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장부터의 흐름은 오전 장은 약세가 보여지다가 오후 장에 다소 회복하는 형태로의 내일 이후의 흐름들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우려하지 말아라. 종목의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질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어떠한 형태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 새로운 종목군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준비가 되면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가 2000년부터 한 26년간 흐름에서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2008년도 지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 시장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때 우리가 판단하는 삼성전자가 강하고 현대차가 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점부에서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템버거라고 하죠. 10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오히려 상승 종목이 많이 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 시점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 2008년도 이 조정받는 고점 라인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요. 이때 강했던 종목이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을 조금씩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주들이 이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시점에서 2008년도에 차 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요 시기에 2008년도죠. 템베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는 KMW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2018년도 이 템베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0배 상승 보여줬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여러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21년도에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넘어가는 구간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강하게 도출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학습 효과로 대형주만 매매하고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소형주 내에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수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교체 매매라든가 종목 교체라든가 중요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과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들을 봤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소형주 중심의 매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또 소형주 중심의 매매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종목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오늘장에서 또 갭상승 출발한 종목이죠. SK오션플랜트입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신재생주
주에서는 이 종목 잘 갔단 말이죠.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우상향하고요. 제가 앞서서 소형주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는데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개나 나왔을까요? 몇 개나 나왔나요? 평소에 일반적 수준에서의 시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4-5개 나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이 시장이 크게 빠지는 장에서도 무려 9개나 나왔습니다. 오. 상한가 종목이 많았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별 종목들이 간다라는 추세의 흐름이고요. 말씀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단기적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개별 종목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게 반짝 상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세적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에 대한 차트 흐름에서의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 주요한 내용을 제가 보는 차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오션 플랜트의 차트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든 크로스는 하위 이동평균선, 그냥 낮은 이동평균선이 높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위 이동평 21이 61을 또는 61이 121을 낮은 이동평균선이 높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통상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쓰고 추세 전환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의 경우에 추세 전환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모두가 주목해서 종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을 받아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 하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주가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에 당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당연하게 그러면 오늘 조정받았고요. 내일 장에서도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여기 데드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하위 이평선이 상위 이평선을 아래로 돌파했습니다. 데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반등을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반등을 줍니다. 골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 크로스는 추세 전환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얘기죠. 추세는 상향화이지만 일시적 단기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나 이 부분은 단기 조정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장 흐름까지 해서 오늘 저점과 내일 고점 내에서 흔들림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림이 나오면 매수다? 맞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추세 전환이 나타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테마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 소형주들이 주가 장세를 끌고 가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이슈 좋죠? 추가 상승 흐름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장 추가 조정이 나올 때는 관심권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흔들림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차트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 이 탈플라스틱의 대표주 중 하나죠.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 시원하게 상한가 찍은 종목인데요.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상한가 마감했죠. 네. 제가 앞서서 소형주 장세가 될 것이고 네. 테마를 가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로 포장되어졌고 이 이슈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래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에서도 움직여줄지 이번 주장 연속해서 움직여줄지 이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죠. 오늘 강세 보인 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더 갈 수 있을지 상한까지만 내일장에서 올라갔을 때 따라잡을지 흔들릴 때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언제 주가가 강했는지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거든요. 제가 앞서서 2008년도에 주가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의 시장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2008년도 전후로 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즈음에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년도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21년도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이 종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 지난해죠.
4, 5월 지수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은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코플라스틱에 소형주이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의 주가 상황을 과거로부터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은 오히려 강세로의 진행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하나의 특장점이고요. 강세를 보여줬던 시기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단순하게 하루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 최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오늘 대량 거래 그리고 오늘 상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하지만 전체적인 과거 주가 습성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지수가 조정받을 때 강세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소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연속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진 탈플라스틱 관련주의 대장주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내일장 마이너스를 주면은 뭐 적절한 유효 타이밍에서 매수이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내일장에서 플러스 출발해도 일부 잡아보고 종가까지 기다려서 마이너스 나오면 또 잡아보고 이렇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도로의 판단이 어떠할까? 살아있고 더 갈 수 있고 지금 시장이 이러한 종목으로 포커싱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소형주인데 이슈도 있다. 이 종목 더 갈 수 있으니까 내일장에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차트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차트는요. 신작 게임이죠. 붉은 사막 출시 이후에 다소 좀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는 이 펄어비스입니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는 나름 또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차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앵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게임을 잘 하진 않는데 네. 펄어비스의 주가 하락이 워낙 커서 제가 펄어비스 출시한 이 게임 내용에 대한 반응도를 한번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 게임은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운용을 해봐서 그리고 확정적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정적 평가 또한 국내 유저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이게 글로벌리 출시가 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유저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게임이 진짜로 잘못 나왔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부 의견에 대한 반영도로 주가 하락을 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해당 종목에 대한 지지 라인과 또 저항 라인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일단 주가는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지지 라인을 정할 때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부를 이번 조정의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다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지금 수준에서의 저점,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이 딱 들어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주가 안정화 단계에서 딱 저점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죠.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매매 측면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가격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거래가 증가했어요. 팔고자 하는 물량들은 오늘 장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장에 어느 정도의 물량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반등이 나온다라면 요 가격 수준까지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5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 관점에서 현재 시점 4만 초반대이죠. 그러면 10% 정도의 매매 차익을 통한 단기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왜? 지금 지난 상승에서 고점 라인에서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가가 버티면 올라간다. 올라갈 자리에서 버틴다? 못 올라간다? 그럼 빠진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펄어비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자리 아니고요. 5만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지 이 의사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펄어비스 5만 원 부근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대준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대준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99.2%, 100% 가까운 수익률이고요. 유진테크와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또 JNTC와 클로봇까지도 현재 수익률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얼마 전이에요. 지난주죠. 네, 덕산 네오룩스 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시장인지라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점검 전략 주실까요? 제가 가능하다라면 ES 종목을 과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보다는, 왜냐하면 과거에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종목 위주로 AS를 해드리고, 또 주요하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사가 많은 종목 위주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운도 좋았고요. 타이밍도 딱 좋았습니다. 시장은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딱 일주일여 만에 여러 가지 맥락적 차원에서 이제 흐름에서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초입부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전략이고요. 추가로 나도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관심도로에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게 되면,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게 되면 요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함께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 특성은 상향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60일과 20일이 상향화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점검해 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어떻게 좀 점검 전략을 주실까요? 최근에 횡보하다가 좀 밀렸어요. 네. 이사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와 같이 한번 탄력 붙으면 쭉 가는 패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반 그 수익률, 그 상승률과 조정률을 보이면서 이 롤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주가가 오르내림 과정에서의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앞으로 상향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되어 있고요. 과거 생각을 하셔서 쭉쭉쭉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판단해 볼 때 이 지금 가격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가 12만 원, 16만 원, 26만 원 이렇게 가격 흐름에서의 상단 고점부를 판단해 보게 될 때도 한 20%씩 상승을 줬습니다. 반면에 조정받고 상승한 폭, 조정받고 상승한 폭은 70%의 상승률이 나왔죠. 앞으로의 진행도 이러한 패턴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 투자되어야 되고 코스닥 종목은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 이 편차를 이용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차전지의 에코프로비엠 대표 종목인 흐름도 추세 살아있고요. 이평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세 유효합니다. 보유자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추세 살아있다. 보유자 여전히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원픽 공략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화장품 관련주에서 한번 픽해봤습니다. 오,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오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또 프록스권에서 움직임이 보여줬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해 8월에 고점 찍고 최근까지 해서 시세 집중도를 못 받으면서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전반의 내재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난해 8월에 주가 조정을 시작했던 것은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지지난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오히려 강세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에이블CNC, 예전에 미샤라는 로드샵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알아요. 한참 흥행했다가 이 로드샵이 이제 물러나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수출 주력으로 바꾸면서 탈피했습니다. 기존의 모습과 완전히 탈피하는 에이블CNC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 최근에 잘 되고 있어요. 색조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 에이블CNC 끼 있고요. 탄력 있으면서 현 시점에서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그 가격 수준이 12,000원, 13,000원 전후 가격이죠. 최근 10일 올랐어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종목의 상승 퍼센테이지는 17,000원까지 목표 수익률로에 접근 가능하고요. 손절은 11,000원 정도 이렇게 판단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제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주 왜 봐야 되는지, 소형주는 뭘 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노란 톡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카메라로 딱 찍어서 링크가 올 겁니다. 그럼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있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참여방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내일장 걱정되시죠?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에이블 CNC 오늘 가격 전략 17,000원까지 세워주셨고요. 저희 오늘 방송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은요. 포털사이트에 급등수사본부 검색하시면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곳에서 위원님과 양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